자, 교과서 73쪽입니다. 오늘은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란 무엇일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벡터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다 바꾼다면 이 ABC가 모두 겹쳐지겠죠. 왜냐면은 이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 떨어져 있는 이 같은 벡터를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시점으로 만들면 유일하게 하나의 어떤 벡터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얘네들은 같은 벡터인데 이 시점을 하나로 일치시킨다면, 자, 이게 바로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위치 벡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시점으로만 고정시킨다면 종점이 확실하게 위치가 결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한 점 O로 고정하면 시점을 평면 A, 점 A와 벡터 OA는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정해진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OA를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 위치 벡터의 시점을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점을 원점으로 잡는다면 요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는 요 벡터 있죠? 요 종점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점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위치 벡터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A와 B의 위치 벡터로 나타나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강조했지만 요 삼각형에서 요 벡터는요, 그죠? 이 종점을 가리키는 벡터에서 시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빼라. 그래서 B-A다. 누누이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죠? 꼭 시점에 원점일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는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진다. 그래서 벡터 AB는 B-A다. 자, 74쪽을 보겠습니다. 점 ABC의 위치 벡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점 ABC 위치 벡터라면 뭐예요, 이게? 이 A가 OA, 얘가 OB, 얘가 OC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B는 OB에서 OA를 뺀 것이고 BC는 OC에서 OB를 뺀 거예요. 그죠? 종점을 가리키는 벡터에서 시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빼라.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의 어떤 벡터를 뺄셈으로 분리할 때는 종마시,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OB가 B, OA가 A, OC가 C니까 각각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BC 위치 벡터를 ABC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쵸? 이 스몰 a가 벡터 OA가 된다. 스몰 b가 벡터 OB가 된다. 스몰 c가 벡터 OC가 된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자, 그럼 벡터 AB는요, OB에서 OA를 뺀 거니까 바로 쓸게요. B-A가 되겠죠. 그죠? B-A. 그 다음 벡터 BC는 OC에서 OB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C-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 정리하듯이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2B인데 앞에 B가 있죠. 그럼 3B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C가 된다. 자, 이제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B의 위치 벡터를 각각 AB라고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예요. 이거에 대하여 P의 위치 벡터. 자, P의 위치 벡터라면 뭐예요? 이게 바로 OP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항상 얘기지만. 그러니까 점 P의 위치 벡터는 OP가 되는 거예요. 이 P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수배의 성질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죠. 그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OP라는 벡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벡터 아니면 이 벡터
아니면 이 벡터 아니면 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하나 정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교과서에서는 이 AP를 정했는데 BP로 해도 됩니다. BP로. 자, 이게 이미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BP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OP 벡터라고 하는 거는 OB 벡터에서 BP 벡터를 더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벡터의 연산 그 개념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자, OB 벡터는 그냥 B예요, B.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면 BP요. BP 벡터는 요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가 되겠죠. BA 벡터에. 그죠? BA 벡터. BA라고 쓸게요. 요거에 얼마만큼 실수배일까요? 전체가 M 더하기 N인데 그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N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배가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BP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BA 벡터의 어떠한 실수배냐? 그죠?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M 더하기 N분의 N만큼을 차지한다. 자, BA 벡터는 뭡니까, 여러분들? BA 벡터. OA에서 OB를 뺀 거잖아요. 종점에서 시점을 빼라. 이거 A-B 아닙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세요.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경우가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B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N 한 다음에 가로하고요. A-B.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정리하시면 이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이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과 구조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M은 이쪽에 B쪽에 곱해지고 요 N은 A쪽에 곱해지는 거죠. 이 대각선 방향으로 크로스가 돼서 곱해지는 거다. 내분점 공식 기억나죠?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그 구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분점이 주어졌을 때 이 내분점을 가리키는 이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는 내분점 공식과 구조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분점이잖아요. 외분점. 점 Q의 위치 벡터. 자, 이런 경우에는 M하고 N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기를 정해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M이 N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림을 적당히 그리시고 여기가 O가 되고 여기가 Q예요. Q. 여기가 A. 여기가 B. 이거 합시다. 그럼 이게 M 대 N이에요. M이 N보다 작다고 잡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쪽이 M. 요쪽이 N이에요. N. 그러면 또 OQ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OQ 벡터라고 하는 거는 OA에다가 AQ를 더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OA에다가 AQ를 더한 거다. 그죠? 아니면 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써줘도 돼요. 그죠? 네. 이 A라는 벡터가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죠? N 대 N-M으로 내분하는 벡터다. 이 OA가. 그죠? A의 위치 벡터가. 그렇게 내분점으로 해석해도 돼요. 뭐, 어떻게 해서 풀든지 다양합니다. 이건.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 OA라는 벡터를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될 건 이거 Q잖아요. 그죠? 이거 스몰 Q. 그냥 Q라 이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벡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것분해가 되죠. 이거 두 개 더한 것분해. M 더하기 N분해라고 생각해요. M 더하기 N분해. 이거 두 개 더하니까 그냥 뭐예요? 분모가 N 되죠. M은 이쪽에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대각선으로. 우리가 이미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돼요. 별 어려울 거 없어요. M이 B쪽에. 그죠? MB. 그다음에 플러스 요 놈이 이쪽에 곱해지는 거예요. N-M. 이게 원리가요, 이상이 없다면 무조건 이건 들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자, 이제 양변에 n을 곱해 볼까요?
자, 여기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n을 양변에 여러분 실수배를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na는 mb 더하기 n-m q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왜요? q가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는 거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이쪽 바꿔볼까요? 위치? 그럼 어떻게 돼요? m-nq가 되겠죠.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그 정도니까, 그죠? 이게 넘어가면서 mb에서 마이너스 n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누니까 결국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미 배운 원리를 써먹어도 돼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q라는 벡터가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냐. 그러면 실수배를 적당히 해서 얘가 차지하는 어떤 비율만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요 벡터를 여러분들 구하신다. 그죠? 요 벡터. 자,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요 벡터 있잖아요.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는 뭐예요? 요 벡터. 종점을 가리키는 벡터에서 시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BQ 벡터 있죠. BQ 벡터. BQ 벡터는 Q-B가 되는 거예요. Q-B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Q라고 하는 거는요. OQ라고 하는 거는 OA 더하기 AQ잖아요. 그죠? 그럼 OA는 A가 되고요. 이 AQ는 보세요. 요 벡터. 요 BQ 벡터의 어떤 만큼의 실수배가 될까요? 전체가 n인데 그 중에 n만큼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n분의 m이 되잖아요. n분의 m. 그죠? n분의 m. AQ. 그죠? n분의 m AQ. BQ. 이거. 네.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자, 벡터 A 더하기 n분의 m 한 다음에 이게 Q-B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다시 이제 Q로 바꾸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신 다음에 뭐 얘가 넘어가도 되고 얘가 넘어가도 되고 Q 오른쪽으로 가서 일단 양변에 n을 곱합시다. 자, 양변에 여러분들 n을 곱하시면 nq. 그죠? nq는 na 플러스 mq 마이너스 mb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다 이쪽으로 이항시켜요. 그럼 mb 마이너스 na는 mq 마이너스 nq. 자, q로 묶어지니까 실수배가 n-n에서 드디어 증명이 되죠. 그래서 q라는 위치 벡터는 점 q의 위치 벡터 스몰 q는 n-n분의 mb-na가 된다. 이거 마치 뭐예요? 외분점 구하는 공식과 똑같죠. 구조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3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점 AB의 위치 벡터를 AB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치 벡터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스몰 a가 5a가 되고 스몰 b는 5b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요. 다음 점의 위치 벡터를 AB로 나타내죠. 자, P의 위치 벡터 OP죠. OP, 그죠? OP를 AB로 나타내는 거예요. 3대2로 내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대2로 내분한다고 할 때, 요 3과 2를 각각 어디 켜고 이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 되죠. 3 더하기 2분의 5분의 3b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5분의 2a 플러스 5분의 3b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볼까요? 2대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외분하는 거는 마이너스를 기억해야 되죠. 지금 OQ 벡터를 말하는 겁니다. OQ, 점 QH 벡터. 자, 그러면 2-1분의 2가 이쪽에 1이 이쪽에 2가 B쪽에 2B 1이 A쪽에 곱해서 빼주는 거죠.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된다. 원리를 알았다면 공식을 적용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서 B를 스스로 정하고 점 AB를 내분하는 점과 애분한 점 위치 벡터를 각각 AB로 나타내죠. 뭐 이거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2대 3이다, 1대 2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예제 1번은 응용 문제죠.
자, 이게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는요, 이 무게중심이 A와 M을 이대로 내분한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A를 나타내는 점 A의 위치 벡터가 스몰 a, M을 나타내는 주역이 스몰 m이라고 할 때, 이 M의 위치 벡터, 이게 중점이니까 2분의 B 더하기 C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2대1로 내보내니까 2는 이쪽에, 1은 이쪽으로 빼져서 결국 2 더하기 1분의 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너무 쉬워요.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GA 더하기 GB 더하기 DC가 0벡터임을 보시오. 자,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이 G에 대한 위치 벡터를 우리가 OG라고 합시다. OG. 이걸 스몰 G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ABC에 대한 위치 벡터를 우리가 ABC라고 일단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요거는 A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요거는 G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요거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니죠. 거꾸로 써야죠. A 마이너스죠. A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G, 이 GC 벡터는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C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요. 마이너스 3G가 됩니다. 마이너스 3G, 그죠? 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무게중심 G에 대한 위치 벡터를 스몰 G라고 할 때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예요? 3G잖아요. 3G.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 대입된다고 보세요. 3G에서 3G 빼니까 0벡터가 나오겠죠.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잡아당기면, 그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룬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셔도 돼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치 벡터를 처음 배울 때 이게 흩어져 있는 이 같은 벡터를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우리가 평행 이동하게 되면 다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정해주면 종점과 그 벡터는 1대1형입니다. 그죠? 유일하게 딱 하나의 벡터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조금 더 쉽게 나타내고자 고안한 방법이 성분입니다. 성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점이 시점인 벡터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게 지금 이게 두 칸, 세 칸 아닙니까? 두 칸, 세 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위치 벡터로 이렇게 옮겨주면 위치 벡터 점 O에 대한, 그죠? 점 A의 위치 벡터를 우리가 정해주면 이 끝점 있죠. 끝점. 종점이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시점을 원점으로만 잡아준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또 다른 표현이 이거예요. 이거는 2, 이제 3이 되겠죠. 그죠? 2, 3. 2, 3이 되는 겁니다. 2, 마이너스의 위치 벡터는 2, 마이너스 이쪽에 이거죠. 이거. 위치 벡터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어떤 기준, 시점을 원점으로만 잡아준다면 이 종점과 그 벡터는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점으로만 벡터를 나타내자. 그래서 이 종점을 특별히 벡터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쭉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점 A의 좌표랑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벡터 OA라고 할 때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만큼 여기서 얘를 좌표라고 안 그러고 X 성분, Y 성분. 우리가 좌표에서는 X좌표, Y좌표 이렇게 얘기했듯이요. 자, 좌표 평면에서 방향이 X축, Y축의 양의 방향이고 크기가 1인 위치 벡터를 각각 이건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위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만큼이 그 실수배만큼이 뭐가 돼요? 벡터의 성분과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크기가 1이니까 여기다 실수배 A1을 해준다면, 그죠? 요 좌표가 뭡니까? 요 좌표의 X좌표를 일치하고요. 바로 요게 크기가 1인 Y축 방향을 평행한 양의 방향과 일치하는 크기가 1인 벡터에다가
실수배 A2만큼 해준다면, 그죠? 요 벡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벡터가. 얘 벡터. 이거 벡터,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 E1과 E2 앞에 곱해진 요 실수배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벡터의 손분과 일치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E1과 E2로 A를 또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령대로 한다면은 점 2, -3의 위치 벡터를 A라고 할 때 벡터 A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그죠? A, 벡터 A는 2, -3이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거를, 그죠? E1과 E2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E1과 E2를 나타내면, 그죠? 이렇게는, 바로 2하고 -3이 바로 뭐다? 요 2하고 -3이에요. 자, 요 E1과 E2 단위 벡터입니다. 이거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얘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나아가는 벡터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벡터 ABC 내에 다음 부름에 ABC를 손으로 나타내라. 자, 여기 끝점만 보면 되잖아요. 2,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써볼까요? 벡터 A는 2, 3. 벡터 B는 -3, 1. 벡터 C는 4,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벡터 A를 E1과 E2로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나타내면 2, 플러스 3, 2, 이렇게 되고요. 벡터 B는요, -3, 2, 플러스 1 곱하기, 그죠? 벡터 2, 벡터 C는요, 4,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뭐다? 얘네들이 실수배, 이 벡터 2과 2, 실수배가 바로 이 벡터의 성분과 일치한다. 자, 그래서 위치 벡터를 우리가 원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이렇게 잡아준다면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아주 쉬워요. 원점에서 이 종점에 이르는 거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두시면 이게 바로 벡터 A의 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면 성분으로 표현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건 좌표가 아니죠. 벡터에서 성분입니다. 성분.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면 당연히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같아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네. 자, 평면 벡터의 크기와 두 평면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자, 크기는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된다. 그죠?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그 두 벡터가 서로 같다는 건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같으면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A와 B가 만약에 벡터가 둘이 다 같다면 X는 1, Y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너무 쉽죠? 네.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벡터 A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13이 되겠고요.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제 7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벡터 A, B가 서로 같대요. 그럼 뭐 아까 얘기한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서로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M은 얼마 나옵니까? 일단 M은 바로 6 나오죠. 여기서 N은 뭐 나올까요? N은 암산하니까 3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평면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 원리를 지금 이 그림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벡터 A와 벡터 B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만약에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벡터의 연산에서, 그죠? 벡터의 덧셈은 다항식 연산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배끼리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타내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두 벡터의 덧셈은요, 성분으로 나타낸다면 그냥 성분끼리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성분끼리 빼주면 끝나는 거죠. 그 그림으로 이게 잘 나와 있죠. 연산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전개해 나가도 알 수 있고요. 그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각 성분에다가 그 실수배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한다면 뭐야? 1-4를 더하십니다. 2 더하기 3 되겠죠. 자, A의 3배만큼의 실수배를 한다면, 그쵸? 각각의 성분에서 3만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A의 실수배, 2배죠, 2배. 2A-3배다. 그러면 각 성분에 2배 해주고, 3배는 각 성분에 3배 해주고, 서로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이거 9가 되죠, 플러스 9. 2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예요? 14가 되겠죠. 4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아주 쉽습니다. 예. 자, 다음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셔라고 그랬어요. 자, 벡터 A인데 이제 일단은 여기다가 2,1 더하기 여기다 2배 해볼까요? 바로 0,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C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끼리 더하세요. 얼마 나오니까 1 나오죠? Y끼리 더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일단 먼저 이걸 정리하는 게 낫겠죠. 2a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c 그냥 더해 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 플러스 1, 2 그죠?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8 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2예요. 그럼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 0이다. 자, 요거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죠? 아,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 마이너스 7 넣어야 되겠죠? 예, 마이너스 7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정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뭐 실수배 이렇게 서로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같은 성분끼리 X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 Y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 그걸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A의 K배, B의 L배 다 해줘서 이거랑 비교해서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벡터 C가 A, B로 이게 나타내 줄 수 있다. 이걸 좀 알려주는 거죠. 이 문제에서. 그죠? 네. 자, 요것도 해볼까요? 요거 바로 C. 마이너스 6, 11은, 자, 바로 K배 합시다. 2K, K. 바로 여기다 L배 해봅시다. 3L,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2K 플러스 3L, K, 마이너스 2L. 이렇게 됩니다. 자, 2K 플러스 3L은 마이너스 6이에요. K 마이너스 2L이죠. 요게 1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2배 해볼까요? 여기다 2, 이건 4, 2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해보면 7L. 그죠? 마이너스 28이 나오네요. 그래서 L은 마이너스 4. L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넘어가면 12 빼기 6이니까 6 나와서 2로 나누면 K는 얼마? 3 나오네요. 맞죠? 네. K는 3, L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벡터 AB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유치 벡터 AB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AB를. OB에서 OA 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OB에서 OA를 뺀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뺄수면 빼라고 그랬잖아요. X 성분끼리 또 Y 성분끼리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벡터 AB의 크기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랑 일치하죠. 그죠? 다 들어맞게 돼 있어요. 자, 벡터 두 점 AB에 대한 위치 벡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벡터 AB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그죠? 그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이제 벡터 AB가 OB-OA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바로 들어간 거죠. 바로 OB가 4,2, OA가 마이너스 1,3. 그죠? 그러니까 4 빼기 1. 4 플러스 1 돼서 5 나오고요. 2 빼기 3. 마이너스 나오죠. 그리고 벡터 AB의 크기는 성분이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각 성분의 제곱에서 더해라. 루트 20. 너무 쉽죠? 네. 자, 두 점의 AB에 대하여 벡터 AB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벡터 AB를 성분으로 나타내라. 자, 일단 벡터 AB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OB-OA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냈죠? 그 다음에 크기.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라. 자, 그래서 벡터 AB의 크기는 루트 9 더하기 9가 나와요. 그죠? 3 루트 2가 된다. 맞죠? 예. 자, 직사각형 ABCD와 그 내부의 점 P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함을 보이려고 하는데 다음 두 학생이 제시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풀고 자신의 풀이 방법을 친구에게 설명해 보자. 자, 각 벡터를 두 벡터 합으로 나타내 볼까? 자, 벡터를 현우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성분을 배웠잖아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직사각형을 좌표 평면에 위에 놓아 볼까?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방법이 훨씬 더 좋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X축에다 놓고 이거를 Y축에다 놓고 생각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 그죠? 이걸 Y축, 이걸 X축, 원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니까 이 벡터 A의 성분은 0, A가 될 것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그냥 B라고 할게요. C이긴 하지만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B, 0이 될 것이고 얘는 B,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임의의 점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 Y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성립합니다. 자, 이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낸다면 5A 빼기 5P, 50 빼기 5P, 얘는 5B 빼기 5P, 얘는 5D 빼기 5P라고 나타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써보세요. 자, OA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X, Y를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A 마이너스 Y. 이게 이게야. 그 다음에 플러스 C에서 P를 빼는 거예요. C에서 P. 이게 C입니다. P입니다. B 마이너스 X. 0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B 마이너스 2X, A 마이너스 2Y. 이게 바로 좌변의 결과다. 우변을 봅시다. PB예요, PB. B에서 P를 빼는 거죠. B에서 P를 빼는 겁니다. B에서 P를. 그죠? 자, B에서 P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PD예요. PD. D에서 P를 빼는 거예요. B 마이너스 X, B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B 마이너스 2X, 자, Y 성분은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Y죠. A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윤화의 방법보다는 이 현우 방법이 훨씬 더 우리가 증명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좌표를 꼭 이 A, B, C 문자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니죠. 다른 문자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어떤 문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